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해주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여자 중에서 직권, 분권 친구들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직권, 분권 친구들을 합친 친구, 복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직권과 분권을 합쳤다. 자, 뭐라고요? 자, 직권과 분권을 합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칠 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권과 분권을 어떻게 합쳐볼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합친다는 겁니다. 합치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내분권이 나옵니다. 이름이 내분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복권 발전기의 종류가 지금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나뉩니다. 둘 다 직권과 분권을 섞은 건데 섞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자, 그랬을 때 자, 분명히 이 분권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그린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결론은 분권 두 개를 그렸어요. 맞죠? 일단 분권 두 개를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내 분권은 뭐예요? 야, 분권이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럼 직권은 뭐 밖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직권 계좌를 어디다 그려주냐면요. 자,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권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분권이다. 자, 두 번째. 외분권 같은 경우는 야, 분권이 바깥에 있대. 그러면 직권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바깥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는 분권이고 여기는 직권이고 자,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는 분권이고 여기는 직권이고 두 개가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섞는 방법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나눠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야, 분명히 자속이라는 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자속이 몇 개예요? 자속이 두 개겠죠.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과 분권 계좌에 의한 자속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분권 친구에 의한 계좌를 우리가 파이 1이라고 해볼게요. 파이 1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 파이 2가 있을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유기기전력 E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전류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가 될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당연히 이 전기자는 원동기로 N바퀴 돌리고 있게 됐을 때 돌릴 때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IA가 나옵니다. 그럼 IA가 이렇게 가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로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얘는 뭐야? 분권 계좌로 가는 친구다 라고 해서 얘는 뭐 IF라고 나타냅니다. IF 전류가. 자, 그러면은 여기로 흐르는 친구 얘는 뭐야? 직권 계좌가 다시 직권 계좌에 흐르는 전류다 해서 IS라고 나옵니다. IS. 왜 S냐요? 물으시면 시리얼 검색해보세요. 직렬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직권의 직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류들이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 우리가 수도 없이 했지만 당연히 V가 되는 겁니다. 맞죠? 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식을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당 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회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IA는 키르키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IF 더하기 IS로 나눠지네 라는 거. 우리가 뭐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암기할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하나 빠졌네요. 어쨌든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있을까요? 부하전류 I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I는 뭐예요? 결국 IS랑 같다는 거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하나 적어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외울 게 아니죠. IF는 I랑 같다. IS는 I와 같다. 그럼 또 전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유기기전력 E가 발생했어요. E가 발생했고 전압 강화가 IA 여기에는 뭐라 해요? RA라고 하겠죠.
여기는 뭐 RF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RA만큼 어떻게 돼요? 전압강하겠죠. IA RF만큼 있고 요만큼 전압강화가 있고 또 어느 만큼? 요만큼의 전압강화도 있잖아요. 자, IS 그러니까 직권에 흐르는 계자 전류의 저항값을 뭐 RS라고 놔두고 자, 요 친구입니다. 요거만큼의 전압강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S RS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V가 된다는 거죠. 요 식도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외분권 볼게요. 외분권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자, 얘를 n번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자속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생기고 뭐 여기서도 생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당연히 IA가 되겠죠. 얘가 흘러서 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IF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부하 전류 I가 될 겁니다. 그럼 계자 전류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기 직권 계자가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에 뭐예요?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IA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IS랑 같다는 건데 뭐 이렇게 했어도 되고 IA는 IF와 I로 나눠진다. IF와 I로 나눠진다. 그리고 뭐 IA는 IS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유기전력 E는 여기 이만큼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만큼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발생을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이 마이너스 IA RA 만큼 전압강화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전압강화가 되겠죠. 얼마만큼? IS RS만큼. 그랬을 때 V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 있는 저항은 뭐 RF라고 당연히 뭐 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있는 저항 R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식은 여러분들 안 해오셔도 되고 요 등가 회로만 그리시면 어떻게 된다. 다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복권을 직권으로 바꾸고 싶어.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자, 복권을 직권으로 바꾸고 싶대. 자, 이번엔 복권을 분권으로 바꾸고 싶대.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야, 복권을 직권으로 바꾸고 싶어. 얘를 직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어떻게 해줘요? 없애주면 되죠. 분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권을 개방해주면 되겠죠. 분권을. 맞죠? 자, 여기도. 분권을 어떻게 돼요? 분권을 개방해주면 직렬 연결되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복권을 분권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복권을 분권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단락해주면 돼요. 맞죠? 얘를 단락해주면 내가 직권 계좌를 단락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도 여기를 어떻게 해줘? 단락해주면 분권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회로만 등가회로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권 계좌를 개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권 계좌를 단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복권 발전기를 이렇게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구조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는 거 말고 어떤 자속의 형태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얘는 이제 챕터 1이라고 할까요? 내분권과 외분권으로 나눈 게. 자, 챕터 2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가동복권.
가동복권과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동복권과 별 차이는 없지만 자 차동복권 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구조적인 걸로 나눴죠. 근데 얘는 나눈 기준이 달라요. 뭐 자속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생겼냐? 왜 다른데 분권, 직권에서는 안 나누고 왜 복권에서만 나뉘었나라고 하신다면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이 복권의 특성상 자속이 두 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속이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빼야 되겠죠. 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가동이면 뭐야?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동 복권에서는 우리가 이 파이 전체 파이는 파이 1에다가 파이 2를 더한 친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동 복권에서는 당연히 전체 파이가 파이 1에서 파이 2를 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매우 간단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조금 더. 이게 계속 이러다 보면 끝이 없긴 한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동복권이라는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가동복권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가동복권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과복권. 그리고 평복권. 그리고 부족복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서는 뭐 무화랑 외부 특성 곡선 뭐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외부 특성 곡선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외부 특성 곡선에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 V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분권, 외분권 뭐 둘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요 V에 관한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와보세요. 자,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이 유기기전력에서 IARF 그리고 ISRS를 뺀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부하전류가 아까 증가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전압 강화가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부하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는 자속 파이2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면은 가동 접속에서는 파이1 더하기 파이2가 가동 복권이죠. 파이1 더하기 파이2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전체 파이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하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야, 부하전류가 커지니까 이 IA 값도 커지면서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얘도 커진대. 맞죠? 그런데 얘가 커지면은 자속이 커지니까 가동복권에서는 얘 더하기 얘가 커지니까 전체 자속이 커지고 이는 K 파이 N이니까 이도 커진다고요. 그럼 얘도 커져. 그러면은 부하전류가 증가하면은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왜? 둘 다 커지니까. 하나만 커지고 하나만 작아지고.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만 커지고 하나 작아지면은 얘는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돼요. 커지는 거겠죠. 근데 둘 다 커지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겠죠. 야, 얘가 더 커진대. 얘가 더 커진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커지겠죠. 근데 얘가 더 커진대. 그럼 얘는 작아지겠죠. 빼는 값이 커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같이 커진대. 그럼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나눈다? 과복권, 평복권, 부족복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 IARF 마이너스 ISRS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다 전압 강화 이 스몰 e로 나타낼게요.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V라고 하는 친구는 자, 2에서 마이너스 2가 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부하전류가 0이니까 부하전류가 0일 때는 무부하 전압이겠죠.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0 이렇게 될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자, 2에서 마이너스 2 둘 다 똑같아. 대문자 2에서 소문자 1을 뺐는데 둘 다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 이 유기기전력이가 훨씬 더 커진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커지니까 뭐예요? 전체 V는 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프로 하면은 시작보다 커지면 되죠. 자, 시작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맞죠? 자, 그런데 E가 커지거나 둘 다 커지는 게 똑같아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죠. 얘가 10만큼 커지고 얘가 10만큼 커지면 제로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아볼게요. 자,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를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감소하는 게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더 감소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얘를 과복권, 얘를 평복권, 얘를 부족복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복권은 뭐예요? 과복권이든 평복권이든 부족복권이든 유기기전력 2도 증가하고 전압강화 스몰 2도 증가를 하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냐를 따진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동복권의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동복권의 외부 특성 곡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차동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1에서 파이2를 뺀 겁니다. 맞죠? 파이1에서 파이2를 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하전류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일로 와볼게요. 다시. 부하전류가 증가한다.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강의하면서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자, 얘가 증가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쉴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는. 자, 그러니까 얘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파이2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왜? 얘가 증가한다는 거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 결국 파이2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파이1과 파이2를 더했지만 이번엔 파이1에서 파이2를 뺀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와볼게요. 자, 파이2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데 얘를 뺀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큰 놈을 뺐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작아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차동 복권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아지죠. 자, 여기로 와볼게요. 좀 너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동 복권인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차동 복권은 파이가 작아지니까 얘가 뭐예요? 작아지죠. 자, 그러면은 아까는 둘 다 커져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얘는 작아져요. 얘는 커져요.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동복권은 뭐 가복권이니 평복권이니 이런 게 없다고요. 왜? 그냥 작아지니까. 일로 와볼게요. 그러면은 단자 전압이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부족 조건도 작아지죠. 근데 얘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겠죠. 얘는 다 작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적당히 작아져야지. 아까 분권 발전기, 저번 시간에 분권 발전기처럼 적당히 작아져,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전류 값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수화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은 부하 증가 시 단자 전압이 현저하게 강화되면서 부하 전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전류가 일정해지는 정전류 특성을 수화 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는 사실 안 중요해요. 용도는 안 중요한데 뭐 잠깐만 적어드리면은, 자, 이 과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가 아니라 직권 발전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단자 전압이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어디서? 승합용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승합기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평복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전압 발전기. 왜?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전압이 일정하니까 얘는 정전압. 자, 부족복권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왜? 작아지는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작아지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아, 이렇게 고마운 차동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차동복권을 씁니다. 자, 차동복권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면은 얘는 정전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용접용 부하에 씁니다. 용접용 부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복권 발전기는 여러분들 시험에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요 회로 두 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요 두 개만 기억하잖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딱 처음이잖아요. 직류 전동기인데 발전기인데 발전기는 이제 웬만한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뒤에 이제 병렬 운동 조건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병렬 운전 조건이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하셔야죠. 어떻게 된다. 뒤에 전동기는 요거 하시면 엄청 쉬워요. 왜? 반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 칠판 치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2장 동기기에 가시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변압기에 가시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직류기 파트보다 동기기,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뒤에 이 두 가지 파트에서 나오는 병렬 운전 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가셔도 단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전기기기를 다 공부하고 나서 병렬 운전 조건들만 모아서 공부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왜 하냐면은요, 한 대의 발전기로 용량이 부족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가 뭐 100짜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부하가 100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전력을 주기 위해서, 전기를 주기 위해서는 뭘 쓰면 돼요? 발전기는 100만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부하가 200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100으로 어떻게 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얘 없애고 200짜리를 가지고 올까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병렬 운전 100짜리를 같이 해준다. 그러면은 200을 공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한 대 발전기로 용량이 부족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부하에 대해 효율 좋게 운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하가 100인데 우리가 발전기
100으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방법이 있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50짜리 두 개로 어떻게 해줘요? 100짜리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50짜리 두 개를 병렬로 해서. 맞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하를 항상 100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쓸 때 30만큼 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가 30만큼 쓰잖아요. 그럼 얘는 100을 그냥 계속 써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끄고 얘로만 공급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죠. 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비기로 설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 놓으면 비상시에, 유사시에 얘네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렬 운전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기로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목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병렬 운전 조건이 됩니다. 자, 해당 조건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지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1번.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단자 전압과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을 것. 일단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단자 전압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단자 전압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보면은 직권 발전기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에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V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다시 병렬 운전에서는 단자 전압이 다 동일해야겠죠. 병렬이니까 전압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자 전압이 일단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극성이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여기가 플러스죠. 단자 전압이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 역시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저렇게 돼야 되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꿔볼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일단 여기는 무시하시고요. 여기는 무시하시고. 자, 제가 100V를 가해볼게요. 100V. 여기도 크기가 같다 해야 되니까 100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00V 올라갔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예요?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떻게 돼요? 100V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극성이 반대가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면 전압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00V가 증가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100V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요? 200V가 걸린다고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전압이 있으니까 전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 내부를 순환하는 순환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놈이 안 좋은 놈이에요. 이런 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냥 우리가 극성을 똑같이 해줬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로 해줬죠. 자, 100V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100V 올라갔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00V 떨어졌죠. 그럼 다음에 전압이 0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순환전류가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외부 특성 곡선이,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일 걸. 자, 그러면은 이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특성 곡선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계속 배웠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외부 특성이라는 것은 자,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었죠. 맞죠? 자, 그럼 이 곡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수하 특성이어야 된다. 수하 특성이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수하 특성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수하 특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증가했어요.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압이 다시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을 뭐라 한다?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가 X축에 있고요. 그리고 단자 전압이 Y축에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압이 감소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게 뭐다? 이 친구가 수하 특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이어야 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분권 발전기에서 봤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분권 발전기에서도 외부 특성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병렬 운전 조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일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용량이 같을 때 용량이 같을 때와 용량이 다를 때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용량이 되냐면요. 발전기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직류 발전기 두 개가 병렬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의 용량과 여기의 용량이 같을 때 그러니까 100짜리 발전기를 쓸 때랑 100짜리 발전기를 쓸 때의 경우를 한번 보는 거고 100짜리 발전기를 쓰고 50짜리 발전기를 썼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용량이 같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발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짜리 발전기, 100짜리 발전기니까 같은 발전기 아니에요. 맞죠? 용량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발전기겠죠.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같을 때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이기만 하면 돼요. 왜? 같은 발전기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외부 특성 곡선이 그냥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를 때는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인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건을 맞춰줘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러한 친구들도 이러한 조건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퍼센트 부하전류라는 친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병렬 운전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퍼센트 부하 전류라는 놈은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이 퍼센트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발전기 용량분의 퍼센트 부하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kg짜리가 일을 해요. 100kg짜리가. 그리고 200kg짜리가 일을 해요. 200kg짜리가. 몸무게가요.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야겠어요? 200짜리가 일 많이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kg보다는 200짜리가 덩치가 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싫은데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기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자, 100kg보다 200kg짜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가 뭔 말이다? 요 말이에요.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짜리가 50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럼 200kg는 100보다 2배 더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2배 더 일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100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얘가 50일 했으니까 몸무게 2배니까 일은 2배로 하라고요. 불합리해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면 2분의 1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정해야 된다고요. 일정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저기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발전기의 크기가 뭐 200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200이에요. 여기는 얼마예요? 100이라고 해볼게요. 200, 100 합치면 뭐예요? 부하는 30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한테 우리가 공급해야 될 전류가 뭐예요? 150A라고 해볼게요. 150A를 공급해야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퍼센트 부하 전류가 어떻게 돼요? 300분의 150 아니에요? 300분의 150? P분의 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분의 150이라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얘도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00분의 50이 돼야 2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200분의 100이 되어야 2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보다 200이 2배 더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돼요? 100A가 되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돼요? 50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병렬 운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2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둘 다 뭐예요? 둘 다 당연히 외부 특성 곡선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용량이 같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A 발전기라고 했을 때 A 발전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 발전기도 이렇게 되겠죠. 똑같죠. 사실 A랑 B가 뭐예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헷갈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용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량이 다를 때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색깔을 자, 구별이 되도록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뭐예요? A 발전기라 해볼까요?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B 발전기라 해볼까요? B 발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랑 B 중에 용량이 누가 더 커? 누가 더 용량이 커서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란색 불빛 좀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병렬 운전이니까 전압이 어떻게 해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일정할 때 여기의 값이 뭐예요? 전류값이죠. 여기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지금 전류가 뭐가 커요? A가 더 크네요. 맞죠?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예요? 더 큰 발전기라는 거예요. 용량이 큰. 그러니까 자,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전압이 일정한 어느 지점을 잡더라도 항상 A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덩치가 크니까 더 많은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예요? 옳은 그래프라고요. 이거 맞는 그래프죠. 그게 그러면은 안 맞는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A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B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이가 맞아요. 맞지만 지금 퍼센트 부하 전류가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을 못해요. 이 그래프는. 왜? 좀 이상한데 살짝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전압을 일정할 때, 자, 여기를 일정하다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일정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더 전류가 크죠? 근데 여기를 잡아볼게요.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여기고요. 초록색이 여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초록색이 더 전류가 크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항상 빨간색이 덩치가 크니까 전류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좀 칠판이 좁아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3번이죠. 자, 3번. 직권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균합선을 사용한다.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 직권 복권은 병렬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권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뭘 해줘야 된다? 반드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 직권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직권과 복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진짜 얘네들 자주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직권 계좌가 존재하는 직권과 복권은 반드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사실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로 와볼게요. 자, 색깔을 좀 잘 보이게 여러분들 주황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뭘 그렸어요? 저거 설명하려고 직권을 그려놨던 거예요. 지금 직권이 두 개잖아요. 맞죠? 자, 직권은 잔류 자속이 있기 때문에 잔류 자속에서 이렇게 전기자로 잔류 자속을 공고를 하게 되면 얘가 돌겠죠? 얘가 돌면 뭐가 생성돼요? 유기기전력이 생성이 됩니다. 유기기전력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발전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회전수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그럼 유기기전력이 증가하겠죠. 전류도 증가하겠죠.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 계좌를 지나는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속이 어떻게 돼요? 또 증가하겠죠. 그럼 얘 또 증가하겠죠. 얘 또 증가하겠죠. 얘 또 증가하겠죠. 얘 또 증가하겠죠. 얘 또 이런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한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전류가. 그럼 병렬 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담이 깨진다고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넘기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 거예요. 유기기전력이. 그렇죠. 왜? 얘는 얘 때문에 모든 특성이 발생한다. 그죠? 얘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뭘 해준다? 균합선을 설치해줘요. 균합선을 설치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전류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어디로 가줘요? 여기로 빠진다고, 전류가 이렇게. 균합선으로. 그럼 분담이 조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안 몰린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권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균합선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까지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류 발전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고 여러분들 발전기 공부 열심히 잘 하셨다면 직류 전동기 때는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6강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